올 한 해 S&P 500이 10% 넘게 하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을 의미하는 빅스 지수 또한 코로나 이후로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현 시점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을 터치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시 저점 판도기라고도 불리는 공포 탐욕 지수도 현재 극도의 공포 상태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미국 대표 ETF들의 토탈 리턴 성과를 보면 전부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SCHD 또한 마이너스 7% 이상 떨어지면서 2022년에 좋았던 방어력은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관세 유예 기사가 나오면서 하루에 약 10% 급등한 날도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로 큰 하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를 추종하는 ETF들이 문제가 발생했죠.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커진 바람에 ETF의 괴리율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가격 책정은 전일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 그리고 환율까지 연동해서 책정되는데요.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발표된 4월 3일부터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출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ETF들이 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 10%가량 빠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9일에 관세 유예라는 기사로 엄청난 폭등을 보이다가 다시 수그러든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스닥 100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준비했고요. 나스닥 시리즈 중 커버드콜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타이거와 코덱스의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성과가 좋기로 유명했던 타임폴리오의 나스닥 액티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타이거의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이 그나마 가장 나은 결과였고, 변동성에서는 코덱스의 OTM 상품이 그나마 잘 방어해낸 결과였는데요. 일자별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간의 성과를 놓고 보면 기초 자산의 경우 4월 7일 월초 대비 마이너스 14.86%를 기록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하면 마이너스 4.49%가 나옵니다. 같은 운용사의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역시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덱스의 경우 변동성은 조금 줄어든 수치이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초 성과를 잘 추종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특히 4월 10일 상승 흐름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품들이 10% 이상씩 상승할 때 혼자서 3%대의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좀 더 기간을 확대해서 올 한 해로 놓고 보면 코덱스 OTM 상품의 방어력이 연간으로는 가장 우수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달의 경우 비교적 성과가 좋지 않죠. 운용 능력이 잠시 좋지 못했거나 옵션 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지 못했던 타임폴리오의 장기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액티브로 운용되는 만큼 아무래도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보다 수익률이 월등한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무려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산 구성을 보시게 되면 나머지 3개 ETF들은 거의 비슷한 구성 종목을 보이는데, 타임폴리오의 상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팔란티어를 포함하고 있죠.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만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이면에는 비용이 크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1%가 넘는 총보수 비용을 나타내면서 여타 ETF들과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비교군은 S&P 500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상장된 S&P 500 추종 ETF 중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로 준비했고요. 특이점으로는 이번엔 에이스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나스닥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타이거의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이 수익률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OTM 방식을 추구하는 에이스와 코덱스의 상품은 변동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에이스 상품의 변동성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일자별로 자세히 보시면 앞선 나스닥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4월 10일에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던 기초 자산과 타이거의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에 비해 OTM 방식을 채택하는 에이스와 코덱스의 상품의 경우 거의 상승 추종을 하지 못했죠. 에이스의 경우까지 비교해보니 운용사의 실수보다는 옵션 시장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성과로 놓고 보면 차이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요. 코덱스의 OTM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1% 이상 앞서면서 상당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스 상품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번 4월의 결과와 좀 다른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코덱스의 경우 일시적인 부진이었는지 꾸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이 두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초지수 데이터를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의 성과로 기초지수 성과를 비교했을 때 코덱스 OTM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순정 버전인 S&P 500 TR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과거 데이터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SCHD 관련 커버드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타이거의 상품이지만 가장 효율이 좋았던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번 4월 하락장에서는 커버드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타미당 2호와 코덱스의 수익률과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수와 모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수치 정도인데요. 일자별로 데이터를 보시면 앞서 보신 나스닥이나 S&P 500의 경우처럼 OTM 방식을 사용하는 커브드콜이 없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0일 상승장이었을 때 모든 ETF들이 5% 이상의 상승을 균등하게 보였고 4월 7일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점도 모두 6% 이상씩 하락하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4월이 아닌 최근 한 달간의 기간으로 놓고 봐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하락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코덱스와 타미당 2호의 방어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 타미당 1호의 경우 데일리 방식보다 커버드콜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서 더 좋지 않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아마 총 보수 차이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타미당 1호의 경우 시가총액이 비교적 적은 것도 하락 방어를 잘 해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이번엔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빅테크가 아닌 ETF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커버드콜 투자자분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 중 하나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4개의 종목 중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종목이었습니다. 에이스의 경우 방어력이 좋았던 건 맞는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은 앞서 보신 모든 종목 중 가장 변동성이 적었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종목들 중 에이스의 상품만 왜 이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는지 구성 종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구성 종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AMD나 퀄컴이 있다는 차이 말고는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번에도 에이스에서 운용하는 OTM 방식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낸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놓고 보면 모두 처참한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커버드콜 방식에 따라 방어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슬리 방식을 채택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의 경우 가장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의 경우 위클리 옵션이죠. 먼슬리보다는 아니지만 데일리보다는 좋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6개월의 성과를 놓고 봐도 결과는 비슷한데요. 상승 추세였던 작년과 올해 초까지 상황만 봐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의 성과가 가장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이번 빅테크 ETF 편에서는 타이거의 미국 테크 탑 10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채권 ETF들을 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모두 미국 30년 국채를 추종하지만 솔의 경우 환 노출 형태로 운용이 되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S&P 500과 원달러 환율의 경우 상관계수가 음수라서 상호 보완을 해주는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잘못 투자했다가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의 수익률이 역시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환율 변동이었는데요. 환율이 해당 기간 마이너스 1.23%가량 빠졌습니다. 솔의 경우 이 마이너스 1.23%를 감안하고도 마이너스 6.22%를 보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4.99%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국채는 솔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건 맞지만 역시 미국 국채는 환 해지 형태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보게 되면 역시 환 해지와 노출에 따라서 등락이 매일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타이거와 코덱스의 경우 환 해지 상품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반면 솔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환 해지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의 경우는 궁합이 좋죠. 따라서 미국 주식은 환 노출형으로 가급적 투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 4월 하락장에서 타이거가 대체로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여러 상품들을 분석한 결과 하락 방어는 OTM이 확실히 잘하는 건 맞는데 급상승 시에는 1일 시장 참여 수치가 대략 1%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상승 시에는 더 불리했습니다. 다만 연간 성과나 장기간 기초지수를 백테스트 했을 때 거의 모든 기간에서 OTM 방식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간 놓고 보면 OTM 상품이 앞으로도 꾸준히 좀 더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빅테크 커버드콜 ETF의 경우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불문하고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의 성과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상품도 함께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좋다고 입증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의 경우 역시 이번 장에서도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든 커버드콜 종목 중 가장 뛰어난 방어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이죠. 미국 국채의 경우 투자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환 해지형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